여자 외모가 예쁘게 태어나면은 삼관왕이다. 여자 외모가 예쁘게 태어나면은 인생 난이도가 너무 쉬워진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주변에 보면은 팔자 기구해지는 예쁜 여자들이 깔리고 깔렸어. 연예인들 사례만 봐도 많잖아요.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뭐 시집 잘못 가가지고 막 이혼당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도 이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다행이다 덜 예뻐서. 원형적 사고 개질이네. 그러니까 유명하고 잘 나가고 잘생긴 남자랑 만날 거라면 를 뚫고 이게 여자들의 이제 미션 같은 거여가지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잘 나가는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늦게까지 막 40대 넘어서까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연예계에 있는 남자들 중에 이제 쓰레기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 만났던 그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남자 연예인이랑 연애를 안 한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연예계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말도 이제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연예계가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요. 세상이 원래 다 동물의 왕국이에요. 본인들이 이제 동물처럼 못 살아서. 그러니까 연예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데가 연예계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어떤 사람을 봐도 다 누구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누구랑 만났다가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만나다 보니까 동물의 왕국이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예인이 아니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연예계에 있는 남자들 중에 이제 쓰레기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 만났던 그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남자 연예인이랑 연애를 안 한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예인들이 같은 연예계 생활하는 남자를 만났다가 학을 떼는 경우가 많아.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여자도 유명한 연예인이야. 그리고 남자도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여러분이 들으면은 약간 혹할 정도의 그런 둘 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은요 이 남자 연예인이 얘랑 만나는 와중에도 다른 여자들을 스스럼 없이 만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은 이 열애설이 터졌을 때 피해를 보는 거는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 그 연예인들 중에 그 나르시시스트도 많고 약간 소시오패스기 있는 애들도 많고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 폭로하면은 씨발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하면서 존예 연예인이랑 사귀고 있으면서도 다른 같은 연예인들한테 들이대기도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들이대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분방하게 만나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자 연예인 만나면은 속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장동건 주진모는 사자와 호랑이 정도인가? 장동건 주진모급 안 돼도 TV에서 그냥 조연 정도 하는 남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얼굴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도급의 남자 연예인이어도요.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이 평생 동안 만날 수 있는 여자를 한 달 안에 다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연예인의 환상이 있는 여자들은 한번 그런 거 겪고 나면은 연예인은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하는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리선님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몇 년 전까지 이태원 압구정 같은 곳 가면 꽤 유명인 연예인이나 모델들도 종종 보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요즘에도 압구정 가면은 연예인들 많을 텐데. 예전에 그런 경우는 있었지. 거기도 압구정이었는데 되게 유명한 그 걸그룹 애들이랑 술을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 이거를 마셨었는데 압구정에서 되게 유명한 술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데였는데 아니 얘네가 이런 데서 술을 어떻게 마시려고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핫한 여자애들이 거기 몇 명이 다 있었단 말이야. 그 걸그룹 애들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압구정 한복판에 있는 그 술집으로 약속 장소를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서 놀면은 그 사진 찍히고 존나 난리 날 것 같은데 왜 장소를 여기서 잡았자고 일단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이렇게 술집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 테이블 같은 게 막 있을 거 아니야. 테이블이 막 한 50개 있잖아요. 근데 구석 자리로 이렇게 테이블을 붙여가지고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 칸막이를 쳐주더라고. 거기 가게 그 사장님들도 이걸 알아.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 단골 연예인들이 예약을 하면은 거기 전용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 그 커튼 같은 게 있어. 까만 커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는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마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 커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화장실 같은 거 갈 때 또 이렇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디 압구정 같은데 술을 마시러 갔는데 저기 구석탱이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그 술을 마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VIP 룸 따로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VIP 룸이 있는 데면은 VIP 룸에서 노는데 VIP 룸이 없는 데서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리섭님, 이도노 변호사님은 1등 신부감들이 줄을 설 텐데 이런 남자들은 장가를 왜 안 간 건가요? 모델 주우재님도 그렇고 궁금하네요. 각자 사정이겠지만 이도노 변호사님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하면은 제가 어떻게 고소당할까봐 별로 제가 넘겨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도노 변호사님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모릅니다. 저는 아예 모르고 그냥 사건 때만 이제 만나보고 이런 거라서 이도노 변호사님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는 아예 모르는데 이도노 변호사님급으로 남자가 잘 나가 버리면요 인생이 상당히 즐거워요. 즐겁다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급의 남자랑 결혼을 하려면 그 즐거움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여자가 매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여자가 잘 없어. 그런 여자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정도 급 여자랑 결혼할 바에 그냥 내 인생 좀 더 즐기겠다 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일단 저렇게 잘 나가는 남자들이랑 결혼하려고 한다면은 여자들이 진짜 바보 같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스레드 이런 데 보면은 꼭 이혼녀들이 이런 걸 또 쓰더라. 이혼녀들이 막 무슨 남자랑 기싸움하는 방법 알려주는 막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무조건 다 쌩까셔야 되고 얼마 전에 나 스레드에서 그런 거를 봤는데 남자한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면은 절대로 남자랑 국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글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가치는 네가 정하는 거다. 남자가 국밥집 같은 데 자기를 데려가게 두지 마라. 일단 개 미친 헛소리 하는 글이 있는데 역시나 보니까 이혼녀더라고. 그러면서 막 남자한테 무슨 초반부터 얕잡아 보이면 안 된다. 무슨 초반에 길을 잘 들여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런 여자들 100이면 100 다 그냥 시집잘 간 여자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무슨 갈등이 생기면 절대 지면 안 되고 양보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들. 그러면은 결혼해도 하녀가 된다. 일단 미친 소리를 하는데 그런 병신 같은 방식은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잘 나가는 남자, 조금 제대로 된 남자들한테는 하나도 안 통하거든요. 제 주변에 잘 나가는 남자들은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여자가 그딴 식으로 좀 초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그딴 유치한 같은 되도 않는 기싸움을 걸어오면요 잘 나가는 남자들은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 내가 조금 약간 진지하게 만나려다가도 갑자기 먹보태세로 전환이 돼요. 아 이 여자는 먹보용이구나 하면서 그냥 좀 데리고 놀다 버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남자들이 조금 잘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차피 좀 잘 나가는 남자들은 여자가 무슨 호캉스 가고 싶다 아니면은 무슨 좋은 레스토랑 가고 싶다 해도 이 남자들은 사실 부담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갖다가 내가 이 여자랑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내가지고 그 여자랑 무슨 기싸움하고 이럴 바에 그냥 돈 써버리는 게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이런 여자랑 내가 감정 소모하고 가타부타 뭐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보다 아 그래 뭐 호텔 가고 싶어? 무슨 뭐 비싼 호텔? 스시 오마카세 먹고 싶다고? 가 알아서 예약해. 난 돈만 내면 되니까.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너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가자 하고 그냥 많은데 이제 골빈 여자들의 경우에는 역시 내가 내 가치를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지 하면서 이제 정신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여자한테 아 내가 얘랑 어떻게든 잘 맞춰서 잘 해봐야겠다 결혼까지 꼬리내야겠다 하는 그 들 중에 제대로 된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여자들은 그런 거를 근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잘 나가는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요 그만한 여자가 없어서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말은 다 그 내가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도노 변호사님 말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나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여자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다라고 하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연애를 안 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연애를 하는 게 손해예요 손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도노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명한 남자 잘생긴 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씨 안 그래도 변호사고 이러신데 내가 얘기하려니까 존나 고소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정도 주우재님 정도 급의 남자면은요 여자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꾸면서 만나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결혼을 할 정도 수준의 여자를 만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같은 주우재님 같은 경우에는 명언 제조기로 유명하잖아요. 무슨 뭐 예전에 20대 때는 한 가지만 맞아도
그냥 사귀었는데 30대가 되니까 한 가지만 어긋나도 연애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게 난 존나 웃기더라고. 그건 주제예요. 님들아 정신 차리세요. 주제니까 여자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몰라 씨발 어차피 내가 나랑 만나려는 여자가 줄을 서는데 그런 여자들을 다 포기해야 돼? 주제님 정도면 사실상 그냥 만나자마자 1시간 안에 여자랑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꿀잼 인생을 다 포기하고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잘 나가는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늦게까지 막 40대 넘어서까지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쟤는 진짜 연애 못할 것 같다. 쟤는 아무리 유명한 유튜버여도 내가 부럽지가 않다 정도로 생각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유튜버들도 여러분 앞에서만 찐따인 척하고 뒤에서 아주 활발한 성생활을 합니다. 용찬호 장민선은 물론 예외지만 그런 정말 특수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다 할 거 잘 하고 다녀요. 근데 앞에서는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찐따인 척하고 여자 못 만나는 척 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애를 못하고 있는 남자다라고 한다면은 유튜버로라도 성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유명한 거 하나 원툴로만 있어도 그냥 여자들이 줄을 서거든요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끼케야 저는 20만 유튜버밖에 안 됐는데도 여자 구독자들이 제가 그 당시에 김포에 살았었어요. 김포까지 와 우리 집 앞까지 김포까지 우리 집 앞까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별 미친 소리들을 다 해. 갑자기 오빠 집에서 뭐 화장실만 쓰고 잠깐 나와도 되냐고. 원래 이게 남자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어떻게든 여자 집에 입성하려고 별의별 개수작을 다 부리잖아. 근데 여자들이 그런다니까? 내가 나갈 필요도 없어. 내가 서울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나 김포 사는데 그때 제가 뭐 운양동 살았었는데 여기 교통편도 엄청 불편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온대 나를 보러 여자애들이. 독거노총각도 해당되나요? 그러니까 독거노총각님은 그 장민서 용찬호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너무 심각한 수준이고 여자 스토커도 겪었군요. 스토커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랑 만날 일이 있으면 DM으로 연락하면서 만나거나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거나 하면은 내가 만약에 김포 살고 어떤 여자가 이제 서울 살면은 보통 서울로 나가잖아요. 지방 사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약간 매너 같은 거잖아. 근데 유튜버한테 연락 오는 여자애들한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나 김포 사는데 나 요즘에 바빠가지고 뭐 서울까지 갈 시간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와요. 집 앞까지. 그러면 그냥 집 앞 호프집에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여자애들이 막 어떻게든 집에 들어오려고 안달이 난다니까. 곽튜브가 생각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튜브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외모가 좀 떨어지더라도 약간 그 유머 감각이 있잖아요. 유머러스함이 있잖아. 인싸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옛날에는 그분이 진짜 분위기 못 맞추는 찐따였을 수가 있지만 요즘에 난다긴다는 한국에서 유머 감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곽튜브님도 그렇게 레벨이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제가 친한 여행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곽튜브님이 실제로 만나서도 엄청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만 돼도 여자가 줄을 서 있어요. 곽튜브님 보면서 야 제가 돈 버는 건 하나도 안 부럽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 방구석에서 품평해하는 그 찐따들. 근데 곽튜브님 인생도 지금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유명세가 중요하구나. 근데 또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게 집 앞까지 와가지고 무슨 막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갑자기 오빠 집 잠깐 들어가도 돼? 오빠 집 구경해도 돼? 하는 여자 중에는 결혼을 할 정도의 이제 고퀄리티 여성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가지고 약간 풍요 속의 빈곤인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여자애들 보면은 남자들이 저런 여자랑 한번 만나면은 소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인스타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거의 열의 9은 다 결혼 상대로는 만날 수가 없는 애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외모는 얘네들이 존나 뛰어나. 외모랑 몸매는. 근데 개념이랑 거의 그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남자들이 얘네를 미친년들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또 너무 높아가지고 그 스윗한 물소들이 해달라는 거 얘네들은 다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는 그냥 개념이 개 막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그 중간 지점을 맞추는 게 진짜 힘듭니다. 3, 40대부터 연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는 유튜브 쇼츠 있는데 봤나요? 주우재님께서 찍은 거? 남편이 쟤는 말만 그렇게 한대요. 남편분이 통찰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나는 주우재님이 그게 똑똑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이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자기가 여자를 그냥 쉽게 걸러도 되는 명분을 거기서 만들어 놨더라고. 그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연애를 쉽게 안 하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발언을 해놨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 주희재님을 만날 때 이 새끼 존나 나 먹보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냥 이 남자는 원래 연애는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랬지 하면서 그 대중적으로 이제 공표를 해놓은 거여가지고 저는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재님이 아무리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옛날에 그 정우성님도 그랬죠. 내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그 조회수 몇백만씩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정우성님도 연애를 오랫동안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DM으로 멋진 직업 하면서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은 결혼을 한다는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 달이면은 새로운 여자, 어린 여자 100명을 만날 수 있다니까 진짜로. 한 달 동안 100명의 여자랑 내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한 매력을 가진 여자가 대체 얼마나 되냐는 거지.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돈 잘 버는 능력남들이 본인들 말로는 못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 하는 거지. 근데 유명하면 뒤탈날까봐 망설여질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단은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유튜버가 되고 나서 제가 가장 걱정했었던 거는 그거지. 여자들이랑 이제 카톡을 할 때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여자랑 카톡을 할 때 되게 달달한 멘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오글거리는 멘트 같은 거 뭐 여자 꼬실 때나 하는 거지. 그거 뭐 다 하는 거잖아. 근데 잘못하다가 맥락적으로 그냥 그 달달한 멘트만 캡처해가지고 어디 인터넷 같은 데에 올라가는 순간 나는 진짜 개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병헌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갖다가 되게 조롱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로맨틱 성공적 이거 갖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여자랑 나누는 카톡을 어떤 DC 인사이드에 통째로 다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카톡으로 여자를 꼬셔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좀 힘든 거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뭐 미투 터질까봐 이런 거 걱정 같은 건 솔직히 잘 하지는 않았고. 왜냐면은 그 남자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자랑 만났다.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폭로가 터졌을 때. 또 요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폭로 터진다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날아가고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여자부터 의심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폭로가 터지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걱정 같은 거는 사실 딱히 안 했습니다. 3일에 카톡 하나만 해도 되는 사업가 여친 좋은 것 같아요. 근처에 갈 일 있으면 만나고 휴식 시간 맞으면 전화하고. 저런 남자들이 이제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이도노 변호사님도 저는 그 여자 입장에서 그 스탠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주우재님 뺨치는 스탠스지. 여기저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 다니고 어디나 다 있는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여자들도 그거를 알잖아요. 또 이도노 변호사님 구독하는 이런 팬들이면은 저 사람 원래 바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여자들이 다 아는 입장이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정말 휴식 시간 잠깐 짬났을 때 나 잠깐밖에 안 되는데 괜찮음? 나 1시간 한두 시간밖에 시간 안 됨이라고 했을 때 여자들이 알겠음 콜 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재밌게 즐길 거 즐기고 이제 집에 가도 여자들이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해 놓으셨지. 실제로 그 바쁜 것도 맞겠지만 그러니까 저 남자는 원래 저런 남자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저렇게 바쁜 사람이야. 원래 저렇게 연애는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주우재 쇼츠 댓글에 그렇지 김치녀가 많아서 나도 연애 힘들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말 힘든 거고 유명한 남자의 인생을 안 살아봤으면 아예 인지도 못할 거라서 영업비밀 폭로죄. 근데 그거 그러니까 유명하고 잘 나가고 잘생긴 남자랑 만날 거라면 이제 저거를 뚫고 자기 매력 발산을 하는 게 여자들의 이제 미션 같은 거여가지고 그거는 여자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지. 안녕하세요 리선님. 40 바라보는 나의 연애 강의를 봤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견디려고 했는데 쓰고 보니 가짜 왕관. 저분 이도노 변호사님께 신상 넘겨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맞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근데 여자들도 착각하는 게 대체 좋은 남자는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좋은 남자가 어디 있는지 알면 니네가 뭐 어떡할 건데. 결혼할 만한 좋은 남자는 어디서 만나요?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할 만한 좋은 남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너네가 뭐 어떡할 건데. 그런 느낌인 거지. 공유가 어디서 노는지 알면 너네가 뭐 어떡할 건데. 이동욱이 어디서 노는지 알면 너네가 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간 그런 그 능력이 되고 그런 급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거를 찾아야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자들이 제 주변에도 그런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BJ들 여자애들이 많아서 그런단 말이야. 연예인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쉽게 만날 여자들한테 오히려 돈을 더 펑펑 써요. 이제 돈적인 여유가 되는 남자들은 오히려 내가 결혼 생각이 있는 상대한테 이 여자의 씀씀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 진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은 진짜 감정 소비하고 시간 소비하는 게 더 낭비라고 느껴진다니까요. 돈보다. 돈은 어차피 내가 벌면 돼. 어차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자동화를 다 거의 웬만하면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여자한테 내가 만나면서 몇십만 원 그거 써봤자 이 만나는 시간에 그 돈이 이미 더 불어나 있어 내 잔고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문제가 될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어렵게 시간 내가지고 잠깐 얘를 짬내서 만나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가타부타 하는 게 더 싫은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자가 뭐 갖고 싶다 그래. 그래 사. 어디 가고 싶다고 가. 이거를 다 해주는데 이제 여자애들은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지능 같은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 오빠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줬었는데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가 진심으로 이 여자랑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면은 내가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어떤 무개념적인 발언을 하면 화가 확 나거든요. 화가 나면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야. 너 그딴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잘 나가는 남자는 또 그런 얘기까지 더 안 해. 어차피 얘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른 애 만나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냥 얘한테 정답을 알려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고장난 애를 고쳐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잘 나가는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기회가 많지도 않아. 기회가 카운트 됐다는 그 카운팅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됐다는 거를 여자들 입장에서 알 수가 없어. 항상 웃고 있거든요. 이 남자는. 이 남자들은 화도 안 내. 화도 안 내고 실망했다는 말도 안 해. 그냥 혼자서 속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야. 이 여자 미친 소리 하네. 알겠음.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내가 시간 내서 만나러 나왔으니까 재밌게 신나게 놀고 근데 결혼 상대에서는 이제 배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더 그냥 여자가 해달라는 거 그냥 뇌 빼고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물론 리서님 말씀대로 평범한 여자가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본인이 여자여도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 수도 있긴 해요. 김태희가 본인과 맞는 남자를 어디서 찾겠어요. 아유 저런 것도 맞죠.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도 이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 여자 외모가 예쁘게 태어나면 삼관왕이다. 여자 외모가 예쁘게 태어나면 인생 난이도가 너무 쉬워진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주변에 보면은 팔자 기구해지는 예쁜 여자들이 깔리고 깔렸어. 연예인들 사례만 봐도 많잖아요.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시집 잘못 가가지고 막 이혼당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예쁘면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그 나의 예쁜 외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능까지도 같이 그 가진 상태로 태어나야 그 외모를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외모만 예쁘게 태어나가지고 동네 걸레가 되는 애들을 깔리고 깔렸죠. 우리 학창시절만 봐도. 다행이다 덜 예뻐서. 원형적 사고 개질이네. 리선님 결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일 아침에 올라가는 영상에 안 그래도 결정사 내용이 조금 있는데 결정사에 되게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는 게 냉정하게 좋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진짜 본인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하면요 주변에서 사실 놔두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남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 예시만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볼게요. 그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키키야 10만 20만 유튜버였는데 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못 벌 때였어요. 10분의 1 토막? 그 정도 벌 때였는데도 주변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먼저 내가 여자를 굳이 막 그 찾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이제 비춰지고 하면요 먼저 연락 와가지고 리섭씨 요즘에 뭐 만나는 여자 있어? 아니면은 뭐 리섭 형님 요즘에 만나시는 뭐 여성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은 진짜 괜찮은 여자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정보회사를 가입하려는 내 주변에 잘 나가는 남자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돈만 많고 어떤 남성적인 매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에 가입을 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정말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그 육각형남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주변에서 가만두지를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도 맨날 하는 거야. 남자들이 맨날 핑계를 이런 식으로 대잖아. 형 제가 남중 남고 공대 군대 테크트리라서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해서 못소리예요. 막 이딴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너네가 남녀공학 나왔으면 대체 뭘 어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인이 못소린 이유가 자꾸 이제 남탕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공대 나온 남자들 중에도 연애 개잘하고 다니는 남자들이 깔리고 깔려서 내가 아무리 남탕 사회에서 살아도요 소개가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나 말고 다른 남자들 주변에 이제 여자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여자애들이 무슨 오빠 나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돼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면은 나부터 떠올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와요. 괜찮은 여동생 있는데 얘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던 남자라면은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냥 본인은 매력이 없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메타인지를 잘 해가지고 내가 더 자기 개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가 못소린 거를 합리화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잘난 남자는 DM 오는 애 골라서 만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홍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DM도 있고요, 당연히. DM도 열어보면은 그 여자애들이 무슨 막 남성분들 그런 거 못 겪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분들은 여자애들이요 내 모든 피드 좋아요를 다 눌러놔. 그러면은 이제 알람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피드에 게시물이 한 100개가 있는데 여자애들이 100개를 좋아요를 다 누르는 거야. 좋아요 미친듯이 이거를 세례를 하고 자기 이제 존재감을 어필하고 해가지고 무슨 막 DM하는 여자애들도 있고, 그리고 어디 무슨 뭐 파티 자리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무슨 모임 자리 같은 거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인플루언서 여자애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저기서 뭐 소개도 해준다 그러고 왜 연애 안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홍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정말로. 네, 어떤 새 회사에 다니는 여성분께서 써주신 글인데요. 한번 자보려고 좋아하는 척하는 애들, 여자가 나는 남친 아니면 안 잔다라고 딱 선고하면 태도 어떻게 돌변해? 라는 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남자를 아예 모르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나는 남친 아니면 안 잔다라고 딱 선 그어봤자 뭐 선을 긋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남친 아닌 남자들이랑 하고 다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한번 자보려고 좋아하는 척하는 애들을 거를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냥 사귀면 되거든요. 나는 남친 아니면 안 잔다라고 딱 선 긋잖아요. 사귀면 돼. 사귀고 나서 한 1, 2주 사귀다가 헤어지면 되는 문제. 그래서 내가 여자들 인생 난이도가 이제 여현 빠진 한남들이 여자 인생 난이도 너무 쉽다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말이 사실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랜덤 뽑기가 너무 많아. 랜덤 가차가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에 꼬충 쿠키라고 있잖아. 어떤 남자가 막 몸도 좋고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해가지고 내가 만났는데 막상 할 때 돼서 보니까 꼬충 쿠키가 꽝이 나온 거야. 정말 이 새끼 손톱 반토막만한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지 남자가. 이러면은 여자들 입장에서 현타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이 남자한테 들인 시간들이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막 그런 것들이 있고 기대치가 있는데 뭐 다른 건 더 완벽한데 이거,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자의 몸매 같은 게 겉으로 보여지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 저 여자가 무슨 뭐 힙이 어떨지 무슨 뭐 바스트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남자들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완전히 복불복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남자가 나한테 들이댈 때 이 남자가 나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정말 나를 흔히 말하는 먹벌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들이대는 건지를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자들 기준에서. 남자들도 이거를 잘 몰라. 심지어 내가 여자를 쫓아다니는 입장이어도 몰라요. 이 찐따들은 일단 발정이 한번 나버리면은, 특히 20대 때 진짜 발정 최고조의 남자들은 내가 이 여자를 쫓아다니는데 이 여자를 단순 성욕 때문에 쫓아다니고 있는 거지 정말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건지를 본인도 모른단 말이야. 본인도. 그래도 내가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쫓아다니는 게 진심인 것 같아서 내가 몸을 한번 줘봤더니 이 남자는 사실은 내 몸이 좋아가지고 쫓아다녔던 거지. 그래가지고 사귀어서 관계를 갖자마자 마음이 팍 식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랜덤 가차 뽑기를 돌려야 되는 경우가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난 되게 힘들 것 같아.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인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다니는 게 인기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남자는 내가 잘 꾸미고 어떤 처세를 잘하고 다니는 거는 여자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어떤 그 처세라든지 어떤 꾸밈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안 되고가 바로 그게 척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본인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같은 것들을 하고
하고 다녀도 남자들이 계속해서 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산티나게 하고 다녀도 그러면 그럴수록 남자가 더 많이 꼬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남자들이 꼬이는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한번 잡으려고 좋아하는 척하는 애들 이거 걸러내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 어떤 사람을 알려면 사계절을 만나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계절을 어떻게 만나볼 거냐고. 사계절이 아니라 그냥 사귀고 뭐 한두 달 정도 됐을 때, 한두 달도 요즘에는 느리지. 요즘에 거의 사귀자마자 그냥 관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세쿠사도 많고. 근데 겨우 그쯤에 특히 20대 여자애들이 사회 경험도 별로 없는 여자애들이 이 남자가 진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하냐고. 어떻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남자랑 실갱이를 하면은 진짜 잘 나가는 남자들은 이 여자가 자존감이 낮아 보여가지고 안 만나거든. 진짜 잘 나가는 남자, 그러니까 찐따 새끼들이나 여자가 이게 잠자리 같은 거 갖다가 밀당하면은 어떻게든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한테 이제 빌빌대면서 이제 맞추지. 진짜 잘 나가는 알파메일들은,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애가 무슨 막 나는 뭐 사귀고 나서 그냥 한 3달은 있다가 하고 싶어, 나는 남자들을 못 믿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자존감이 낮아 보여서 싫어한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으면은 이거 갖다가 밀당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종내미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잘 나가는 남자들은 그냥 다른 여자랑 하면 돼.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남자들을 만날 때 밀당을 할 수도 없어, 사실상. 그래서 이게 진짜 복불복의 영역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상당히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어쨌든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자 많음이라고. 아니야, 하루 사귀고 자보니까 속궁합이 별로라 헤어져야겠다 하면 돼.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귀고 하겠다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 기준에서. 이거는 진짜로 또 딴 여자한테 가서 공들이겠지. 성근 여자들은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연락 칼같이 끊어내고. 그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만난 선임 중에 그 선임이 자기는 여자친구가 지금 밖에서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뭐 했다고 그랬나? 뭐 그랬는데 3개월 동안 그냥 다른 여자랑 풀었대. 어차피 얘는 뭐 3개월 뒤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확정으로 이제 그게 픽스가 됐으니까. 왜냐면은 그 형도 이제 잘 나가고 이제 돈도 많고 이런 형이어가지고 여자랑 하는 게 이제 쉬운 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형은 이제 안마방도 다니고 이런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뭐 안 해도 해,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한 다음에 이 여자애를 데이트하고 막 플라토닉 러브하고 막 이런 다음에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길에 안마방에 들려가지고 한 발 시원하게 빼고 집에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막 오빠는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 하면서 막 얘기를 했다고. 다른 남자들은 만나면 어떻게든 스킨십하고 막 이러려고 하던데 오빠는 이렇게 내가 기다려달라는 거 다 기다려주고 진짜 오빠 같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데려다주고 여자애랑 무슨 뭐 플라토닉 러브만 하다가 다른 데 가서 풀 거 다 풀고, 그리고 이제 그 3개월 지나고 나서 했는데 이제 여자애는 뭐 자기가 어디서 풀고 다녔는지를 모르니까 여자애는 여자애대로 감동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아, 여자들이 진짜 힘들어. 난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그냥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니까요. 여자들은 진짜 힘들어요. 자려고 사귀는 애들도 많으니 잘 검증해야 한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검증해? 그렇게 연기 대상감이면 모르지. 검증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 저도 이거 컨텐츠 고민 진짜 많이 해봤다니까요. 과연 내 몸만 탐해가지고 내가 여자 입장에서 내 몸만 탐하는 남자를 어떻게 거를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 여자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는 주제라서. 근데 제 결론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몸뚱이밖에 매력이 없는 여자가 내가 되지 않는 게 최선이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람보르기니를 타고 페라리를 탈 정도로 성공을 했을 때 내 돈만 보고 오는 여자가 있을 텐데 그런 여자들을 어떻게 거를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돈만 있는 남자가 되지 말라고.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몸뚱이만 멀쩡한 여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먹벌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돈만 있는 남자면은 계속해서 이제 돈만 보고 접근해가지고 나한테 명품백이나 뜯어내고 퐁퐁 설거지 시키려는 여자들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진짜 내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돈도 많고 하다면은요, 나한테 정말 설거지 퐁퐁을 시키기 위해 접근한 여자여도 돈을 보고 나한테 접근을 했지만 내가 정말 멋진 남자면은 여자의 스탠스가 바뀐다니까요. 와, 이 남자 정말 존나 개쩌는 남자구나, 정말 남성적으로 매력 자체가 쩌는구나 하면은 돈을 보고 나한테 접근을 했더라도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내 몸을 보고 접근을 했더라도 아, 빨리 얘랑 한번 자보고 나는 다른 여자 또 만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가도 자고 났는데 여자는 이상하게 안 질리는 거야. 되게 말 같은 것도 잘 통하고 개념도 엄청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여자를 많이 만나본 그 알파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의 평균 수준을 알거든요. 그 어떤 남자들보다 잘 안단 말이야. 평균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조금이라도 이제 개념 있는 모습을 보내면 요즘에 이런 여자 없는데 이게 괜찮은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먹벌을 안 당하는 방법, 내가 퐁퐁 설거지를 안 당하는 방법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하면 쌍년을 걸을 수 있죠? 모든 쌍년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개같이 굴었다고 그냥 미친 존나 나쁜 남자 개새끼여도요, 나보다 훨씬 급이 높은 여자한테 가서는 깨갱깨갱거리면서 쫓아다니기밖에 못하는 그런 찐따남이 될 수밖에 없고, 나한테는 천하의 개쓰레기 같은 여자여도요, 어떤 남자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여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결론이었고, 지금도 그거 이상의 결론은 제가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몸뚱이만 있는 여자가 안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을 보고 접근했던 남자여도 이 여자랑은 장기적으로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장기연애 스탠스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야. 장기연애 스탠스로 들이댔던 남자가 이 여자는 몸뚱이밖에 없는 여자구나 라고 했으면은 바로 그냥 단기연애 스탠스, 몸만 섞는 스탠스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몸만 섞는 목적으로 이 여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저 여자 무슨 직업 같은 거나 막 이런 거 봤을 때, 직업이나 뭐 학력 이런 거를 봤을 때 분명히 그냥 골도 비어있고 그냥 뭐 대충 그냥 만나다가 헤어지면 될 만한 여자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얘가 너무 괜찮으면은 당연히 이제 장기적인 만남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 막 그런 거여가지고, 이거는 나 자신을 자기 개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와 떨어지지만 끝까지 도전장 내미는 미친놈도 있어요. 남친 행세함. 그쵸? 남자들은 다 알죠. 그냥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오빠 근데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내가 조금 더 얘랑 몸을 섞고 싶으면 남자들은 그냥 우리 그냥 사귀는 사이지, 나는 우리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얘한테 무슨 사귄다는 여지까지는 주기 싫다 정도의 여자면은 그냥 우리 조금 가볍게 만나는 사이 아니었어? 갑자기 이러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럽네? 다 알고 시작한 사이 아니었나? 식으로 이제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귀자, 사귐. 물론 남자 마음에서는 그냥 섹파. 몇 번 만나다가 헤어지자, 죄송, 다른 여자 생기거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면. 맞아. 그래가지고 난 사귀기 전에는 절대 안 하는 여자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정말 그 내면이 탄탄한 괜찮은 여자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어떤 정말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몸을 준다고 해도 내가 진짜 몸뚱이밖에 없으면은 그 남자도 갑자기 나를 먹보하는 스탠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여서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댓글은 그냥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여성분들이 한번 자보려고 좋아하는 척하는 남자들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나랑 정말 장기 연애를 꿈꾸고 나한테 들이댄 다음에 나랑 잠자리를 하는 남자들도요, 결국에는 나랑 잠자고 나면은 이제 현자 타임이 되잖아. 현자 타임 상태에서 나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든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여자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현자인 상태에서 판단을 했을 때도 내가 괜찮은 여자인 게 맞나라는 거를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돼. 그러면은 정말 먹보하려고 들이댄 남자여도 장기 연애 상대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민이에요.